안녕하십니까. 김지호입니다. 여러 고고학자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하시는데 제가 주제넘게 조선 후기 수리시설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 조금 뜬금없기도 하고 제가 자신이 없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소월림목관을 이해하고 서울 유적 전체를 갖다 본 데 있어서 글쎄 제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조선 후기 금호강 유역을 다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했었는데 선인 연구를 살펴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일단 개관을 보기 위해서는 좀 조선시대 때 이루어졌던 조선 후기 특히 읍지리를 좀 살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 유역 대구 문지르에 속하는 6개 고을 읍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구, 경산, 하양, 자인, 신령, 영천의 군지 중에서 특히 제언조를 보면 아마 제언에 관해서 제와 은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전체적인 개관을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실제 이전의 연구들을 보면 여지도서를 가지고 정리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조선 후기에 보면 경상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수리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특히 금호강역이 더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자인, 영천 이쪽이 거의 전국에서 1위, 경상보다 당연히 1위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모여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그거는 이제 수치상, 통계상으로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는 자세히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 읍지들을 조금 계속 보면은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야말로 시대적 갭이 굉장히 크겠지만서도 좀 저 소월지를 이용해서 소월지 유적들에 대한 이해를 요만큼이라도 해낼 수 있는 단서가 잡힌다면은 그게 저 희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6개 읍지를 정리를 쭉 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대구에 제가 93곳, 보가 87곳, 그리고 유일하게 은 해서 은 7곳이 나옵니다. 제 은이 주로 합쳐져 나오는데 대구 지역에서만 이 은이 따로 분류되어 나옵니다. 그게 좀 독특한데요. 한 건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좀 뒤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은 제은이 48곳, 보가 10곳, 하양이 3곳, 보 1곳. 독특하게 또 양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것이 3곳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보기에는 4곳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읍지송에는 분류를 하자면은 양 3곳이 나오는데 그래서 전체가 다 보하고 양하고 이게 결합되어서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양이 뭘까라는 것이 의심이 되겠죠. 자인은 작은 곳이지만서도 111곳에 제가 있고 보가 12개 나옵니다. 신령은 보는 얘기가 안 나오고 제음만 30개 나오고 영천이 단독 거의 우세입니다. 제가 170곳, 보고 79곳이 나오고서 엄청난 양들이 주로 보면은 통계를 내보면은 자인 영천 지역에 주로 제와 보가 굉장히 많고 크고 이런 것들이 많고 대구 경산 내려올수록 그리고 금호강에 하루로 내려올수록 재원의 규모도 좀 작아지는 형태들이 좀 있지 않는가. 보도 그런 영향들을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부의 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발표 요지문에 보면은 188쪽의 그 내용들인데요.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은 부분에서 딱 그 전에 한 부분은 김로라고 하는 사람이 축조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별기를 딱 하고 있는데요. 8곳이 나옵니다. 김노라 부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찾아봤더니 1765년도에
진위현령에서 대구부 판관 오셨다가 69년도에 상령군수로 가신 분인데, 이때 김노 판관께서 부임해 가지고 있으면서 꽤 많은 재언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노 소축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별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8건 나오는데, 이 시기에 특히 대구부 쪽에서는 특히 많은 재언이 이루어졌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결해서 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판관 이서라는 부분이 1776년 7월에 부임해가지고 78년 그 이듬해 7월 남은 부사로 옮겨갑니다. 그분이 계실 때 이 언을 신천언이라고 해서, 신천 지금 아마 신천을 얘기하는 건데 신천에 언을 세웠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뭐 내용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신천이 범람할 거를 우려해가지고 신천 일대에다가 높이 2척쯤 그리고 길이가 10여리쯤을 갖다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구 부읍지에 아니면 전체 6개 고을에서 조선 후기 관련해서 읍지에는 언이라고 해서 9일에 6일에 나오는 것이 이 기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거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어쨌든 이서라고 하는 판관이 계실 때 대구에서는 홍수가 나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결국 읍지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부의 경우 재원 분포는 상당히 관하에서 비교적 먼 산간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방보라고 했는데 보를 방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원이 많지 않은 곳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해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원 축조가 다소 어려운 지역에서 보를 설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보와 재원이 두 개가 뭔가 유기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양, 아까 전에 양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들 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호해가지고 만세보 양해해서 진송양 해서 쭉 나오는데, 이 처음에 나오는 만세보 자체를 어디에서는 만세량보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남천하고 관계됩니다. 남천, 여기에서 하양에서 남천이라면 금호강을 얘기합니다. 금호강에 상류든 하류든 어떤 것을 소착을 해가지고 뭔가 수리시설로 썼다라는 거죠. 그 위치는 대략 경산계, 그러니까 하양하고 경산하고 안양매고 사이 어디에 하양 어디 준비해 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6개 고을 읍지들을 봤을 때 금호강 본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리시설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읍지류에서는 일단은 그 본류를 이용했다라는 얘기들이 직접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양이 굉장히 하양읍지가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세량의 내용들 이런 것들 참 재미있습니다. 모아택이라고 하는 그 못이 있었는가 봐요. 그 모아택 하류를 소착해 가지고 남쪽으로 수리 관계를 했는데, 그럼 모아택은 뭘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산천조를 찾아봤습니다. 산천조를 찾아보니까 이 모아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위치적으로 본다면요, 어디로 볼까요? 이게 지금 경산 RC인데, RC 나오자마자 연지 있습니다. 이 연지가 현장 제보에 의하면은 최재림이라고 하는 향토상자 제보에 의하면은 이걸 모아 담이라고 그런다. 못담자를 써가지고요. 그래서 이 읍지상에는 모아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모아담 그속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아담이 지금 연지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 발표문을 쓰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확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상림리 이쯤에 보면은 보가 사실 또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금호보라고 하나 옵니다. 금호보라고 나오는데, 이 예전에는 만세량보였다라는 겁니다. 만세량보고 여기서부터 해서
물을 물을 이게 그 길을 뚫어가지고 수로를 뚫어가지고 쭉 보내어서 여기서 보내가지고 쭉 따라서 북이천을 따라서 일정 부분 하다가 다시 내서 이 연지 이 모하담까지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도상으로 지금 연지로 나오는데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가 건능지 보면 정응지라는 분이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41세 때 금호강물을 바로 끌어들여 가지고 건흥등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3년 공상 끝에 1610년도에 만세량보를 개설하고 건흥지를 축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김약수 선생님의 연구 실적들을 갖다 보다 보니까 나옵니다. 바로 이 현재 연지가 건흥지였고 모하담이었고 그것이 이 모하택 이런 쪽으로 해갖고 금호강물을 끌어들여서 저수해내는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양이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본하 재언에서 목리답으로 연결한 간선수로 줄기가 됩니다. 간선 관계수로였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중추원 자료 수리에 관한 구습들 자료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달리 보또랑 부수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양에 있는 그 네 곳, 정색 뭉칭은 그 양으로 있는 건 세 곳이고 보라고 있는 것도 사실 양이라고 보는데 바로 금호강에 접한 저평야 지역의 수전 경작에 필요했던 수리 시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고각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제나 보가 이런 것들이 상류 지역 그러니까 산간계곡 쪽으로 많이 있는데 최소한 이제 17세기 정도 되면은 그야말로 해발 50m 정도 되는 저평야 지역까지도 일정 부분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갖다 볼 수 있는 한 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뭐 서월지인데요. 서월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워서 좀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보입니다. 혹시 아마 여러 선생님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가 있는데요. 비도 아주 최근에 세워진 겁니다. 1990년에 세워진 내용인데요. 위원장 최종래 송덕비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이 소월지를 1945년도 무렵에 착공을 시작합니다. 착공을 시작해서 1959년도에 완공을 하는데 그때 혁혁한 공을 하신 분이 이 화촌 위원장을 하셨던 최종래 공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분을 갖다가 공덕을 비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월지는 아까 전에 아마 1910년대쯤 조선 총독부의 그때 당시에 만든 지도를 보면 아주 소규모 소월지였는데 이 당시 바로 45 해방 무렵에서부터 6.25 전후 시기에 대대적으로 축조 작업이 이루어져서 현재의 모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비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 비문에 적힌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제가 대체적으로 199쪽에 적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비문에 의하면은 소월지는 1945년 착공을 시작하여 6.25 한국전쟁 이후에 완성되었으며 소월지를 통해 아래의 4만여 두락의 금호평야가 수리안전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전 가을이면 메밀꽃이 펄펄 지던 황야가 황금빛 파도가 치는 옥야로 화하고 마을이 대한불갈의 부촌이 되었다라고 비문을 적고 있습니다. 곧 소월지 축조 이전에는 청통천 서쪽 평야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을 때 이 지역 부분이겠죠.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수리시설 부족으로 해서 정상적인 변호사를 못하고 메밀 등 밭작물을 주로 경작하였던 황야였다라는 얘기를 이 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의심스러운 거는 아까 전에도 언급됐는 그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된 지도를 보면은 분명히 논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표기되어 있지만서도 서울시 자체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 해서 그 지역은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밀미를 심었다 한다면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를 못 심었다가 비가 없어서 모를 못 심게 되니까 1차적으로 대파를 하게 되겠죠. 많이 대파하는 것이 조로 알고 있습니다. 조가 1차 대파가 되고, 조도 뭐 심게 되면 뭐 심느냐? 메밀을 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대파를 하는 것이 메밀인데, 그야말로 이 서울지가 축조되기 이전에는 그 정통천 서쪽 그 들이 메밀꽃이 벌벌 지더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지금 그 금호강변을 따라서 지금 아까 전에 건흥지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이 황야로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개발이 그만큼 늦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올라가면은 상당히 계곡 쪽으로 올라가야만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때 그 산 쪽으로 산곡 계곡 쪽으로 주로 개발이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졌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하여튼 금호강유역 수리시설의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정리는 198쪽에 좀 적어놨는데요.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유역 수리시설에 가는 특징은 여지도서 한 1세기 정도 또 빠릅니다. 18세기 만들어지는데 18중년에 만들어지는데요. 분석에도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그 성과를 보면은 여지도서의 경우 경상도의 수리시설의 평균 둘레가 937척 4척이고 수심은 6척입니다. 이런 타도와 비교할 때 둘레는 크지 않은 편이고 수심은 산란 지역에서 가장 깊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재현의 형태가 누차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상곡형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재현 중에서 재현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밀도가 높은 것이 금호강유역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류일수록 평야형이 다수 분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역이 문제는 읍지에서 나오는 얘기들 뭐랄까요 재현들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아서 뒤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어쨌든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확인이 어렵고 대신에 바로 아까 얘기했던 연지 이런 것들은 평야 지역에서 만든 수리시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의 둘레 규모로 봤을 때는 정말로 대구부 경산연이 경상도 평균에 못 미칩니다. 그러나 하양, 자인, 신령, 영천은 모두 경상 평균을 넘었습니다. 수심도 비슷한 영향을 띱니다. 대구 경산은 평균 이하이고 하양, 신령, 영천은 평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호강 하류로 내려올수록 재현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반대로 상류로 갈수록 대규모였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상류로 갈수록 재현의 둘레와 수심이 모두 커져서 재현이 가지고 있는 담수량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다? 재현의 목리 면적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리시설의 발달로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인군과 영천군의 경우는 전부 사항을 보면은 돈 내는 세금을 본다면은 밭보다가 논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농사 중심에서 논농사 중심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재현 6개 지역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어디냐 하면은 대구 달서에 위치한 감삼제입니다. 둘레 6,410척, 수십 9척입니다. 근데 이 감삼제가 지금 사라졌죠. 찾아보니까 혹시 대구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달성고등학교, 광장타운 아파트 이게 좀 들어서면서 전부 다 이게 지금 감삼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대구 분지에서 가장 컸던 것이 이 감삼제인 거로 보이고요. 2순위, 3순위는 영천에서 많이 보이고요. 3위는 또 4위는 자인군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크기상으로 봐도 영천군, 자인군이 넓고 깊은 재현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둘레가 작은 것을 본다면 영천군에 있는 덕연 북동신제로서 크기가 70척이라고 합니다. 70척. 분석 대상 6개 지역에서 쭉 보니까 둘레가 100척 이하가 4곳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영천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건 그런 게 보이고요. 수심이 가장 깊은 것이 영천군 효동제로서 수심이 51척이라고 됩니다. 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51척이면 엄청나죠?
한 척이 30cm라 그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은 영천시 인구면 효리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깊은 지연이 있었을까라는 의심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가장 얕은 거는 경산현 권흥제입니다. 0.5척으로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연지입니다. 지금의 연지인데 그게 둘레는 굉장히 큽니다. 2,510척인데 꽤 넓은 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평야 지역에 물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재원이다 보니까 수심을 그렇게 깊게 못하는 상곡형이 아니라 평야형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재원 숫자상으로 볼 때 하양현을 제외해서 영천, 자인, 대구, 경산, 신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순위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고을은 모두 금호강 여기에 위치하면 재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재원 밀도도 보면은 자인이 1위고 영천이 2위고 경산이 7위고 신령이 26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까 전에 아마 제일 먼저 주보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쪽은 어떻게 보면 수리시설의 본고장, 본장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통은 19세기 후반까지도 지속되고 현대에도 상당 부분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월지에 관한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9세기 후반까지 봤을 때 금호강 유역의 개발은 대체적으로 해발 50에서 200m 구릉지 야트막한 야산을 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지역이 경작지, 거주지로 주로 이용되고 수도에는 작은 개울이나 또랑물을 수원으로 하는 상곡의 소규모 제행과 계류보를 주요 수원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6개, 6개 읍지들을 정리해 보면은 보에 대한 기록이 재현과 비교할 때 많지 않다는 특징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재현보다는 보에 대한 중요성이 이 당시에는 좀 적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반영될 거고 실질적으로 없었다라는 거 볼 수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호강 유역은 조선 후기 재현을 비롯한 수시지를 가장 많으면서도 밀집한 곳이었는데요. 그러면 그 관건에 대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아마 선행연구에서는 지형적 조건이라든가 기후적 조건 이런 것들이 많이 되겠는데요. 지형적으로 본다면은 금호강과 지류 유역의 개발이 가능한 넓은 들이 넓게 분포하고 들과 산의 경계부에는 비교적 완만한 구릉형 상곡 지형이 격자하게 발달하여 재현과 보등의 축조가 비교적 용이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로 본다면 흔히 압니다. 바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대륙형, 대구 특수형이라고 할 정도로 기후의 형태가 아주 독특한 소우지로 꼽히는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 뭐입니까? 기후에서는 수리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기후에서는 수리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 재배가 어렵겠죠. 특히 이 항법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고 이런 기후 조건들은 수리시설 개발의 중단 배경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축조된 수리시설은 반대로 금호강 유역을 수도 재배의 선진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서는 삼국시대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청제와 같은 이 수리시설의 축조와 이용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바로 뛰어난 수리 지식을 일찍부터 개발하고 공유하면서 정승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리 지식은 전통사회에서 농업이라고 하는 생업의 중요한 기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형성된 것이 조선 후기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정리하면 이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제 발표와 관련해서 정말 소월지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 발표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소월지 자체가 발굴 유적에는 그렇게 좀 관련이 없지 않는가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새롭게 좀 새로운 방향, 열린 방향으로 좀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아까 전에 모두에서 말했듯이 민속학을 하다 보니까 이 투각, 인면문, 옥령 토기에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특히 시루와 연결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민속학적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것이 기후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보완을 드린다면요. 이 옥령토기는 뭐랄까 영가 굴뚝으로 보이고요. 시루는 뭐 시루니까 불을 떼는 곳이죠. 이제 시루는 불을 떼는 곳이고 옥령토기는 불이 나가는 곳입니다. 기우제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어야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 뭐 기우제뿐만 아니라 지우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기우제 내지는 지우제와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민속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제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뭐 두서없는 발표를 했고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모르겠으면 좀 더 기회가 되면 제 얘기를 좀 더 펼치는 쪽으로 삼겠습니다. 이 연구가 아마 저는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